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снова я, Хан Нелли. 선생님,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떤 고민일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학생의 경우에는 학점이나 성적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학점이나 성적에 관심이 참 많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Друзья, скажите, а какие переживания у вас? И если к вам придет друг с каким-нибудь своим переживанием, что вы посоветуете ему?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6-й урок под названием «Комин», значит переживание. Начнем? 네, 그럼 먼저 고민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민하다입니다. 고민하다. 자,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이번 단원의 주제가 이제 고민인데요. 고민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걱정,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걱정, 그것을 우리는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민은 우리가 이가 고민이다. 요즘 성적이 고민이야. 아니면 를 고민하다.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어. 그 다음 무엇으로 고민하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네, 이가 고민이다, 을을 고민하다, 무엇으로 고민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가 고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 고민이 생기다. 고민이 생기다는 없던 것이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고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민을 해결해야 하죠. 그렇죠? 해결하다, 고민이었던 문제를 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고민이 생기다,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죠? 네, 고민을 해결하다까지 보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갈등이라는 것은 갈등을 겪다, 생기다, 해소하다, 극복하다 그랬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생기는, 개인이나 어떤 그룹 사이에 생기는 어떤 문제, 충돌, 이런 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다음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볼 텐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스트레스를 풀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쌓이다는 스트레스를 사실은 이거 쌓다의 피동사죠. 쌓다의 피동사가 바로 쌓이다입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쌓고 싶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렇게 점점 혼자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쌓이다 라고 피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다, 없애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다, 풀다. 그래서 이것은 쌓인 스트레스를 없애다 라는 의미고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스트레스가 풀리다. 역시 풀리다도 풀다의 피동사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민과 갈등, 또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다른 표현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표현은 자신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자, 자신감이 있다, 생기다, 잃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인데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감은 어떤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느낌, 어떤 일에 자신이 있어 이런 느낌이 바로 자신감이죠. 그래서 잘할 수 있다는 느낌, 그것이 있다. 나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 자,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이 없다로 표현을 하고요. 자, 자신감이 생기다. 자, 자신감이 생기다.
아까 공부했죠. 생기다는 옛날에 없었어요. 지금 있어요. 생겼어요 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자신감이 생기다. 자, 반대는 뭡니까?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자신감을 잃다. 자신감을 잃어버리다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신감을 잃어버리다. 자, 그 다음 긴장되다 라는 표현. 여러분 긴장이라는 그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자, 긴장되다. 그런데 이 긴장되다 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죠. 자, 긴장되다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긴장되다는 지금의 나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긴장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지금 긴장돼요. 저 지금 긴장돼요. 저 지금 긴장 해요는 틀린 표현입니다. 저 지금 긴장돼요. 지금의 나의 기분을 나타낼 때는 긴장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자, 이제 제가 학생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B,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누구씨 너무 긴장되지 마세요가 아니라 긴장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나의 기분을 나타낼 때는 긴장되다를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줄 때는 긴장하다를 사용한다는 것. 네, 긴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과 긴장에 대한 표현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상담에 대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담을 받다.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담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상담을 받다입니다. 자, 상담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조금 전문가? 그래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상담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상담가에게 어떤 그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진로 상담을 해주시는 진로 상담가에게 가서 진로를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조언을 구하다의 조언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는 말이죠. 도움이 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진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선배나 아니면 뭐 그것을 좀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문적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상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에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상담을 받다. 누구누구에게 상담을 받다죠. 이것도 역시 누구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 문제를 잘 아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그래서 진로 문제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무슨 대학교에 가야 돼요? 무슨 고등학교에 가야 해요?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해요? 이런 것이 진로 문제죠. 이성 문제라는 것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돈에 대한 문제겠죠. 취업 문제, 이것은 취직에 대한 문제, 가정 문제는 집안일, 그렇죠? 어떤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을 가정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고민과 상담,
대한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овторим немного выраж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конфликтом. И первое выражение у нас кальтынг을 극복하다, преодолевать конфликт.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우리는 두 친구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토의했다.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мы с другом обсудили, что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еодолеть наш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нами.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выражение это кальтын을 겪다, испытывать конфликт. Пример такой. 지nak 문제로 부자 간의 갈등을 겪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испытывать конфликт между родителями и детьми, 부자 간에, между родителями и детьми из-за продолжения учебы. И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выражение это 갈등을 해소하다, снимать конфликт.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인종 갈등을 해소했다. Расовый конфликт был снят.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Перво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окончание, которое мы сегодня пройдем, это порида, которое выражает законченность действий, полностью его совершение. Для 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Ан Сунцэним. 네, 그러면 버리다를 예문을 통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여기 있던 과일은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과일이 있었어요. 그쵸? 그 과일을 내가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버리다 라는 문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먹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와 먹어버렸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먹었어요 하면 여기에는 말하는 사람의 어떤 기분도 여기는 아무 기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여기에는 몇 가지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나는 이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여기에 과일을 남겨놓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버렸어요이기 때문에 이미 다 없어졌어요. 과일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라는 의미가 있고, 자, 거기에는 이제 나는 이것을 남겨놓기가 싫었어요. 또 하나는 뭔가 이것이 있으면 버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남겨놓기가 싫었어요. 아니면 너무 맛있어서 이걸 남겨놓기 싫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남겨놓기 싫었던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어쨌든 내가 다 먹어서 이제는 없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남겨놓으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맛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먹어서 이제는 그것이 아예 없어요 라는 의미가 먹어버렸어요 라는 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와버리다의 첫 번째 예문이었고요. 어와버리다의 두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와버리다의 두 번째 예문. 너무 늦게 출발해서 기차를 놓쳐버렸어요. 기차를 놓치다. 자, 놓치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잡다죠. 원래는 잡다의 반대 놓치다인데요. 여기서는 놓치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시간까지 가지 못해서 기차를 타지 못하다. 타야 하는 기차를 타지 못하다. 타야 하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다. 이것은 비행기를 놓치다. 타야 하는 버스를 타지 못하다. 버스를 놓치다. 자, 그래서 을을 놓치다입니다. 자, 그래서 기차를 놓쳤어요 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는 정말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놓쳐서 기차는 갔어요. 그래서 나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라는 감정이 이 어와버리다 라는 문법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놓치면 안 되는데 기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아주 속상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라는 감정이 이 문장 안에 들어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대화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화문 예문인데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학교 오는 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자, 있다라는 말 자체가 머릿속에서 없어지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상태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있다는 잊어버리다 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없어졌다라는 의미인데 완전히 없어지다라는 의미로는 둘 다 똑같은데 여기서 버리다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강조의 표현이 되죠. 그냥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빨리 잊어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강한 표현이다. 그래서 빨리 잊으세요 이것보다는 잊어버리세요 이것이 더 듣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강하게 강한 느낌을 준다 하는 것. 그래서 있다도 단어이고요. 잊어버리다도 역시 한 단어입니다. 네, 의미는 사실은 두 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강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워버리다를 가지고 이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ем еще раз повторить с несколькими примерами окончания, которые мы только сейчас прошли.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여기 있던 식탁이 없어졌네요. 방이 너무 좁아 보여서 제가 치워버렸어요. Означает, здесь стоял стол, куда-то пропал. Комната выглядела такой маленькой, что я его выбросила.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обросаю» означает, что выбросила я его совершенно окончательно, и назад его уже принести невозможно.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나기마 씨, 왜 요즘 지원 씨랑 말을 안 해요? 제가 지원 씨한테 비밀을 말했는데 지원 씨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То есть, Нагима, почему ты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е разговариваешь с Чивоном? Я сказала Чивону секрет, а он рассказал его другим людям.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окончание «обросаю» означает, что он окончательно рассказал этот секрет, и назад уже дороги нет. И следующая форма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которая у нас на изучении сегодня, это форма «аоятио»,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форму «надо».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йте 안순스님. 네, 그러면 아어야지요 라는 문법을 예문을 통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요. 자, 날씨가 추운 상황에서는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그런 문법이죠.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요. 이것은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아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해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라는 그런 문법과 의미가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어야 돼요, 입어야 해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죠. 네.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지요. 이것은 그 대신 정말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말하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죠. 그래서 어야지요를 줄여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죠 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충고하고 조언을 해줄 때 쓰는 문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물어야죠. 선생님께 물어야 해요. 묻는 것이 좋아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께 묻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께 물어야 해요. 선생님께 물어야 돼요. 라는 표현이죠. 네, 물어야지요. 왜 그걸 안 물어봐요? 물어야지요. 물어보세요. 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역시 충고를 할 때 말하기에서만 쓸 수 있는 문법이라는 것. 자, 세 번째 대화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희망이네요. 그렇죠? A씨의 희망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B씨는 충고를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벌어야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B씨가 A씨에게 직접 충고해주는 말, 돈을 많이 버세요 라고 충고해주는 말, 벌어야지요 입니다.
네, 이렇게 예문 3개를 통해서 아어야지오 문법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ем посмотреть пример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а», «о», «ядио», выражающ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форму «надо» или «должен». Посмотрим первый пример. 일을 많이 하려면 건강해야죠. Это означает, если вы хотите много работать, надо быть здоровы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초대를 받은 손님이 많으면 방이 넓어야죠.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если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приглашение, будет много, комната должна быть просторная. 네, 오늘 공부할 대화문의 내용은요. 일단 준영 씨와 나기마 씨의 대화입니다. 준영 씨와 나기마 씨가 특히 이제 나기마 씨가 자신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로 문제에 대한 나기마 씨의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인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마 씨는 대학교에 다니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교에 다니지만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고 는 대신이죠. 그렇죠? 그것을 하지 않고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부모님은 이제 대학교에 가야 해. 대학교에 가야죠. 라고 충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조언. 그러면 이제 준영 씨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조언을 해줍니까? 부모님을 설득하세요. 설득하다 무엇입니까? 말을 해서 내 이야기를 듣게 만드세요. 이거죠. 부모님을 설득하세요. 어떻게 설득하면 좋습니까? 요리를 배우고 싶은 이유와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 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내용으로 된 준영 씨와 나기마 씨의 대화를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기마 씨,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이에요? 대학교에 다니는 대신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부모님을 설득해야지요. 나기마 씨가 요리를 배우고 싶은 이유와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지 그래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영 씨가 이야기합니다. 나기마 씨,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얼굴 표정이 안 좋은가 봐요. 무슨 걱정 있어요? 나기마 씨가 말하죠.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진로 문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영 씨가 어떤 고민이에요? 이야기해보세요. 이거죠. 어떤 고민이에요? 대학교에 다니는 대신, 자, 는 대신, 무엇입니까? 자, A는 대신 B. 그러면 A를 하지 않고 B. 자,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다 대학교에 다녀요. 그런데 나는 대학교에 다니지 않고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대학교에 다니는 대신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반대하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다죠. 그렇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하다죠. 그럼 반대는 무엇입니까?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찬성하다죠.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히 진로 문제 때문에 부모님과 이렇게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설득하다. 말로 내 이야기를 듣도록 내 편으로 만들다예요. 그렇죠? 설득을 할 때는 말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다. 그럼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충고죠. 그렇죠? 나기마 씨가 요리를 배우고 싶은 이유와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진지하게. 자, 진지하다 무엇입니까? 말이나 행동에 장난 없이, 어떤 장난이나 웃음기가 없이, 그게 바로 진지하게죠.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지 그래요. 뭐뭐 하지 그래요.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충고할 때, 방법을 조언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죠. 뭐뭐 하지 그래요. 막 피곤해하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지 그래.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의미죠. 다른 사람에게 방법을 주어낼 때 쓰는 문법, 뭐뭐 하지 그래요 입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지 그래요. 네. 나기마 씨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영 씨가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의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기마 씨,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고민이에요? 대학교에 다니는 대신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부모님을 설득해야지요. 나기마 씨가 요리를 배우고 싶은 이유와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 부모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지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저와 상황을 조금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고민입니까? 일이 마음에 드는 회사는 월급이 적고 월급이 많은 회사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굉장히 이상한 고민 같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월급이 너무 적고요. 월급이 많은 일을 하려고 보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죠. 자, 이렇게 어떤 일하는 시간과 월급,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조언을 이야기하죠. 어떤 조언입니까? 그 두 가지 조건 말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라. 적성에 맞는 일이란 건 무엇입니까? 적성에 맞다, 적성에 안 맞다. 네. 적성에 맞다, 적성에 안 맞다. 이것은 어떤 일이 나의 성격과 능력에 잘 맞다. 나의 성격과 능력에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해요. 적성에 맞는 일.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으로 잘할 수 있는 일,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이거죠. 그렇죠? 월급이나 퇴근 시간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거예요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영씨와 나기마씨가 있는데요. 제가 나기마씨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영씨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일이 마음에 드는 회사는 월급이 적고 월급이 많은 회사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하는 문장이 좀 길지만 앞에 내용이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어렵지 않게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취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죠? 어떤 고민이에요? 일이 마음에 드는 회사는 월급이 적고 월급이 많은 회사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민의 내용이었죠. 자, 그럼 준영 씨가 어떻게 충고를 합니까? 그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죠. 일하는 시간이나 월급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죠. 월급이나 퇴근 시간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지 그래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런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월급에 상관없이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아마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그런 대화문이었죠.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네, 이 내용은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118. И там у нас текст Q&A, вопросы и ответы.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Спрашивайте, что захотите. Сначала идет вопрос.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Мой ребенок ученик 3 класса. 아이의 характер,
закрытый. Несенчоги, да. И поэтому каждый Новый год, каждого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семестра ребенок говорит, что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없다. У меня нету ребят, с которыми я хотел бы дружить. И еще он говорит, что 학교 생활이 재미없다. Скучно мне в школе. Во время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я услышала, что 우리 아이가, мой ребенок, 3월 한 달 동안,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месяца марта, сидел с беспокойным и переживающим видом. Так, посмотрим дальше. И еще учитель сказала, что во время урока ребенок тоже отвечает как-то неуверенно. Что же мне делать, спрашивает мама. Ответ идет такой. В таком поведении самая важная причина заключается в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ебенком и его родителями. Дальше следующее предложение у нас большое, поэтому разделим его на логические части. Итак, вот здесь первая часть у нас заканчивается, и здесь найдем слово тематическое подлежащее, то есть слово, имеющее окончание «нн».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вот «анн». Итак, от него к началу. Ребенок, который растет в бесконечной любви родителей, думает, что он может быть любим кем угодно. И поэтому имеет уверенность во всех делах. Так считают те, кто отвечает. Посмотрим, что они дальше еще отвечают. Однако, если ребенок не чувствует любовь родителей, то он не верит людям и не имеет уверенности. Так считают те, кто отвечает. И все время чувствует какую-то боязнь, какой-то страх. Из-за этого страха он избегает людских глаз, избегает общения с людьми вообще. Надо сделать так,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ребенок чувствовал родительскую любовь. Ребенок, который по-настоящему уверен, всегда чувствует родительскую любовь и верит ей. Считают так те, кто отвечает. 네, 오늘 쓰기 시간에는요, 다른 사람의 고민 상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기마 씨의 고민 상담 내용입니다. 자,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기마 씨의 고민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화났다고 생각한다. 얼굴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죠? 얼굴 표정이 좀 화가 난 표정을 항상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화났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해줬습니까? 한국 친구 이유나라는 친구가 나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줬냐 하면 첫 번째, 웃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웃는 연습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화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했죠. 웃는 연습을 많이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인상이 부드러워진다. 얼굴의 모양이죠. 그렇죠? 인상. 그래서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화났다는 이야기를 안 들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들은 후에 나는 고쳤어요. 뭘 고쳤습니까?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밝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 것이, 자, 고민의 내용, 누가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까? 그 조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는 순서로, 이렇게 순서대로 글을 써 내려가면, 아마 고민 상담 내용과 그리고 그 고민의 어떤 내용의 조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그 조언을 들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순서에 맞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오늘 그 완성된 글을 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의 설날. 한국의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추석과 함께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설날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로 건강하고 복된 한 해를 기원하는 의미의 여러 가지 행사를 치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날 한국인들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볼까요? 먼저 설날 아침에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 집안의 조상들을 대접하는 의미로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덕을 물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차례를 지낸 후에는 어른들께 공경의 마음을 담아 세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1년을 잘 보내라는 덕담과 함께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또 새해에는 대나무를 쪼개 만든 복조리를 집안에 걸어두는 풍습이 있는데요. 조리는 원래 쌀을 씻을 때 돌을 걸러내는 도구인데 설날에 만든 조리는 복을 담는다고 해서 복조리라 부르고 설날 집안에 복조리를 걸어둡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새해에 어떤 행사를 하나요?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связанную с переживаниями и советом.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по грамматике окончание «о», «а», «порида», выражающие заверш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А также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ао», «ятё», выражающий совет третьего лица, что надо сделать или как надо поступить. 네, 이렇게 오늘은 제6과 고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문법과 표현 반드시 교과서를 통해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